그 2월 마지막 주차에 못했던 거 지금 하는데, 태양 에너지의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야. 자, 먼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체크 수소와 헬륨. 자,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또 한번 체크. 중심부 같은 경우엔 1500만 켈빈이라고 돼 있죠? 야, 요게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다가 밑줄 한번 살짝 쳐줘. 플라즈마 상태라는 거. 이 플라즈마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옆에 오른쪽에 용어 돋보기에 나와 있지, 플라즈마. 자,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돼요. 이게 너무 온도가 높은 거야. 입자들이 제각각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각각.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것보다 제각각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플라즈마 상태로 너무 고온의 형태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거기에서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요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오른쪽에 거기 3번 오른쪽 3번에 감소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우리 기억해야 돼. 이거 지금 뭘 얘기했었냐면 별 생성할 때 우리가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 그 다음 질량이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거에 대한 식이 E는 MC 스퀘어지. E는 자, 요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이론이죠. 자,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질량 차이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태양과 같은 이런 별들은 뭐를 하느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자, 여기 기억해야죠. 수소 핵 융합 반응. 자,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수소들이 결합해가지고 그거보다 큰 헬륨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수소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 1개가 돼. 수소 4개가 붙어가지고선 헬륨 원자 1개가 되는데, 원자핵 1개가 되는데, 이때 수소 4개의 원자핵과 헬륨 1개의 원자핵을 비교하면 매우 미세하게나마 헬륨 쪽의 질량이 더 작아. 서로 이렇게 겹쳐지다 보면 그 겹쳐지는 부분만큼 질량값이 빠진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수소, 핵이 결합하다 보면 서로 융합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 겹쳐지는 그 부분만큼 질량값이 빠졌구나라고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런 질량의 감소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 거지. 자,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이라든가 이런 태양이라든가 이런 별들은 수소 핵융합을 거쳐가지고서는 빛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상태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했었어. 별 배울 때. 자, 지금 태양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어. 수소 핵융합을 거쳐서 에너지를 방출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에너지가 여기 지금 핵이 있잖아요. 자, 핵이 있는데 핵에서 방출되어지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복사층을 거쳐가지고 체크. 그 다음 대립층을 거쳐서 표면으로 오게 되는 거야. 자, 태양의 구조에 나와 있어. 오른쪽에. 자, 가운데 핵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1번에 보면 가운데 핵이 있죠. 핵이 있고 그 다음 복사층, 그 다음 대류층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태양 에너지가 핵에서 태양 에너지가 형성되면은 복사 에너지 형태로 대류층까지 전달되고 이 대류층에서는 대류 현상을 통해 가지고 표면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류에 의해서 광구 표면에 쌀알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보인다. 그래서 그걸 쌀알 무늬라고 얘기를 했었죠. 태양 표면에, 광구 표면에 보이는 무늬, 쌀알 무늬. 그 쌀알 무늬가 바로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구로 오는 거지.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직접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 다른 에너지로 직접적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어 축적되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되면서 지구 에너지 순환의 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줄 한번 쳐줘. 지구에서 일어난 에너지 순환의 근원입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근원,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이것도 먼저 했었던 내용인데 기억하려나?
핵에너지. 그러니까 그 핵에너지, 우라늄과 같은 이런 핵연료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결합하여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이 핵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이는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원소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태양 에너지가 원인이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지구 내부에 의해서 내부에서 형성되는 에너지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물질 순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태양이 우주 공간에서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 20억 분의 1만큼만 지구에 도달. 굉장히 적은 양이 도달하잖아. 자, 이렇게 얘네들이 도달을 해가지고서는 에너지 순환이 나타나게 돼. 자, 이거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거,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죠.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요. 라고 배웠어, 우리는. 그걸 누가 운반시켜주는 거냐라는 거지.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 차이에 의한 불균형을 누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그러니까 저위도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그 다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어. 그러니까 여기 남아. 여기는 적어. 그래서 저기 덥고 추워. 남는 에너지를 일로 보내야 돼. 누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탄소 순환이라는 것도 역시 얘기했었던 건데, 자, 태양 에너지가 왔어. 그러면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 태양 에너지를 뭐로 바꿔? 화학 에너지로 바꾸죠. 광합성을 통해서 화합물을 만들어내니까 화학 에너지로 바꿔. 그런데 그놈이 땅속에 묻혔어. 그래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그걸 꺼냈어. 그래가지고 태우면은 다시 이산화탄소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대기가 되는 거고. 이게 태양 에너지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런 순환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태양 에너지 순환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태양에너지 전환과 이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도 유지가 되고 자연현상의 대부분을 이렇게 일으켜주는데 생명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에 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구 역사에서 굉장히 큰 과정인데 이 태양과 같은 빈에너지를 가지고 유기물과 같은 화학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화학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광합성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네. 어떻게 해서? 물의 순환. 그죠? 자, 물이 증발해서 구름 되고, 비나 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상현상도 역시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자, 화석연료. 여기 지금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화학에너지가 땅속에 묻히잖아요. 그럼 그게 화석연료가 되는 거죠. 자, 일상 전기제품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근원이 있는데, 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수력 발전은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자,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전기로, 화력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근원이 태양 에너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개념 쏙쏙 한번 해보자. 채점해보자. 자, 1번에 헬륨 플라즈마 수소 핵융합이지. 2번에 XOO예요. 3번에 1번은 역학적, 2번은 화학, 3번은 역학적이야. 오케이? 여기서 어려운 건 없죠? 오케이, 여긴 그닥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옆에 또 한번 뒤에 문제들도 한번 싹 다 해보자. 일단은 채점을 좀 해보자. 잠깐 멈췄다 저기 풀고 채점 해보자. 자, 이게 지금 1번에 채점하자.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자, 그 다음 4번에는 반응 후 생성된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보다 작다라는 거. 질량이 반응 후가 더 작아진다라는 걸 써주셔야 돼, 헬륨 원자핵이. 자, 그래서 그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5번에는 1번이야.
6번에 1번, 7번에 5번,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다음 14번에 5번. 여기서 질문. 먼저 질문 좀 가자. 틀렸으면 얘기해줘. 그냥 질문해. 10번? 자, 10번에 보게 되면은, 자, 10번에 보게 되면, 태양 에너지 이용과 전환에 대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그러시고 그랬는데, 기억에 보시게 되면, 광합성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가 아니라 화학 에너지죠. 이 기억에, 이게 틀렸어. 운동이라는 말이 틀렸어.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니은 디귿은 다 맞는 얘기야. 자, 구름이 형성될 때는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거기 위에 있는 물방울들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 다음 화력 발전에서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를 태워가지고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맞는 거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거야. 얘들아 또 질문. 앞쪽에 질문 없니? 오케이. 응. 태양 에너지를 받은 그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상승을 하면은 점점 위치 에너지가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1등급도 한 사람들만 채점해보자. 안 한 사람들은 채점할 필요 없고 한 사람들만. 1번에 2, 2번에 2, 3번에 3, 4번에 1. 여기서 질문. 하신 분들 중에 질문. 없어? 없니? 그럼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가볼까? 자, 이 미래를 위한 에너지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미래를 위한 에너지 첫 번째 그 화석연료로 되어 있죠. 자, 화석연료와 에너지 문제. 이건 문제점에 대한 얘기야,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화석연료는 생명체의 유해가 땅 속에 묻혔잖아. 그래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 받아가지고 생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바로 화석연료에 속하는 거예요. 자, 식물이 매몰되어 또는 호수나 바닷속에 플랑크톤이 가라앉았어요. 그 위에 점토가 쌓여요. 퇴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퇴적돼가지고 오랫동안 열과 압력 받았죠.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석탄으로 바뀌어요. 동물성이지 플랑크톤이나 이런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가스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 천연가스는 단독으로 매장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먼저 캐내면은 석유를 캐내는 건데 우리 왜 저기 석유 시추하는 거 보면은 왜 위에 막 불 지르는 거 막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위쪽에서. 그게 이제 이런 가스들 먼저 태우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매장량 한계야. 언젠가 고갈될 에너지라는 거야.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이게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 일으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장 지역이 편중돼 있어.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 그죠?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 맨날 싸우는 이유가 국가 간 같은 원인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막 편중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에너지로? 환경 오염이 없고 고갈 염려가 없는 에너지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핵 발전. 자, 이 핵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얘기하는 거,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어? 탈원전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원자력 발전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추세로 해가지고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 화석연료 대체 발전으로서 효율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핵발전이, 그러니까 이 핵발전이 효율성은 높은데 문제점이 있죠. 방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사능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먼저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나 양성자가 많은 중금속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핵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핵분열, 작은 애들로 쪼개지는 거야. 그때 질량 차이가 에너지를 발생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우리가 별표 쳐야 될 건 이 원리예요, 원리. 이건 이제 처음 아마 들어보는 걸 텐데, 자, 핵발전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돼요? 원자로에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랬는데, 보시게 되면 원자로 안에 우라늄 원자핵이 밑줄 쳐야 돼. 느린 중성자에다가 느린 중성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야. 빠른 중성자 안 돼요. 느린 중성자야. 느린 중성자에 충돌시켜서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를 또 방출시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자, 우라늄 원자핵이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있는데 원자로 안에다가 느린 중성자. 빠른 건 안 돼. 왜냐면요. 빠른 거는 휙 하고 지나가 버려. 느린 애가 천천히 와서 콕 하고 치면은요. 얘가 분열이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에너지도 방출돼. 저희 보면 알겠지만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작은 애들로 나뉘어졌죠. 그죠? 작은 애들로 나뉘어지면서 누구도 나와? 중성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성자들이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때려줘. 그럼 그 옆에 있는 우라늄도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또 중성자 나와. 그러면 여기서 한 개가 세 개 되고 세 개가 뭐 9개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보이죠? 자,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하여 연쇄 반응을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핵분열이 일어날 때 중성자가 방출되어 나오고 그 중성자에 의해서 우라늄이 또 옆에 있는 애들이 또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제어를 안 해주잖아. 그럼 그게 핵폭탄이야. 이게 핵폭탄이야. 근데 우린 이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연쇄 반응을 제어해주면 되는 거지. 연쇄 반응. 자, 그래서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면요. 그 물에 의해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성해 내는데, 오른쪽에 좀 볼게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라늄 235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38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우라늄 235가 중성자 한 개를 흡수하면서 두세 개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핵발전을 하게 되고요. 자, 별표 한 번만 어디다? 감속제와 제어봉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요거야. 감속제와 제어봉인데 이 감속제는 중성자 속력을 느리게 하는 거죠. 중성자 속력을 느리게 해가지고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야. 그게 감속제야.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빠른 중성자는 그냥 휙 하고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느린 중성자. 그 다음 제어봉은 뭐야? 중성자를 흡수해버리는 거야. 왜냐면 중성자가 나와서 옆에 걸 또 계속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중간에 나타난 중성자를 흡수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거, 속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핵발전인데, 야, 장점이 있어.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핵발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연료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아. 대용량 발전에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용량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가능한데, 좋은데 문제는 뭐냐? 자원 매장량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이 우라늄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사능이 유출돼요. 일본 생각하시면 알겠죠? 이 원자력 발전소 터져가지고서는 방사능 유출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 이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게 또 골치 아픈 거지. 오케이? 자, 이런 것 때문에 폐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시작하자. 297쪽 하자. 자, 여기 이제 그 원자력 발전, 핵 발전에 대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태양광 발전. 자,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았어. 보시면, 반도체로 만든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예요.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판넬을 두 개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빛을 비춰줬을 때 태양전지 내부에 이제 전자가 형성돼가지고 한쪽 극에서 다른 쪽 극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 그러면은 전자의 이동이 나타나게끔 해주는 거죠. 자, 이 전자 이동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뭐가 형성되느냐? 전류의 흐름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기전력이 형성되면서 전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서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도 한다. 자, 장점. 당연히 태양 에너지는 고갈 염려가 없죠. 자, 유지보수도 간편한 편에 속하는데 문제점이 있죠. 자, 이 계절과 일조량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 발전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초기 설치 비용이 꽤 많이 드는 편이에요. 태양광 발전 사업 막 요즘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막 산 등성에다가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선 거기다 태양광 발전 이렇게 꽉 해가지고서 하는 거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본 적 있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것들이 그런 빛에 의해 가지고서 인간화 축사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 자, 이번에는 풍력 발전인데, 자, 이 풍력 이런 날개 많이 봤을 거야, 그죠? 바람 불면은 날개가 휙휙 돌아. 그러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얻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장점은 뭐야?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단가가 저렴하니까 여기저기 막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바람 잘 부는 곳에서는 저거 많이 설치하죠. 자, 설치도 간단해요. 기간도 짧고요. 그냥 깃대 세우고 날개 만들어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효율적으로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아요. 자, 근데 단점이 있죠. 이 바람이라는 게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발전량 예측이 좀 힘들어. 자, 그리고 이게 소음이 또 발생해. 이게 저음 소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가 근처에 있게 되면은요, 그쪽 인가 거의 막 우웅하는 그런 소리, 우웅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린다고. 그래서 머리 아프다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 자연 경관을 훼손하기도 한다. 거의 산 꼭대기에다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만들 설치 장소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역시 밑에 1, 2, 3번 문제 해보자. 자, 알죠? 자, 채점하자. 1번에 X55, 2번에 중성자, 3번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 발전이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래를 위한 에너지잖아요. 그죠? 이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 있어줘야 되는데, 자,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돼 있어.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합성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합성어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물, 지열, 강수와 같은 애들을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속해요. 자,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자,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에너지야. 연료전지, 석탄, 액화 및 가스와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이 신에너지에 속하고요. 재생에너지 많이 봤을 거야.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바이오, 지열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화석연료와 같은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고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자, 그 다음.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를 지금 못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석탄 액화 및 가스화라고 돼 있어. 옆에 보면. 자, 이 석탄 액화 가스화. 석탄은 화석연료야.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액체나 가스 형태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야. 순수 탄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효율성을 확 높여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석탄 액화 및 가스화. 태양열은 뭐 태양열 이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지열은 땅속열 이용하는 거죠. 이 폐기물은 이 소각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폐기물 소각장, 그러니까 그 폐기물 매립장이죠. 폐기물 매립해 놓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이제 메탄 가스가 발생을 하게 돼. 그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기물들을 태우거나 아니면은 고체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말고 또 뭐가 있어?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라고 돼서 나와 있죠.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자, 이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에 조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이라고 나와 있네. 조력 발전. 자, 조력은 뭐야? 밀물선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은 꼭 일어나거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방식이야. 보면 알겠지만은, 자, 터빈을 이렇게 방조제 쌓아서 터빈을 놓고서는요, 밀물 때 물이 들어오죠, 썰물 때 물이 나가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생산해낸다라는 얘기야. 터빈을 돌려서. 자, 장점 보세요. 에너지가 발전에 드는 에너지는 발전에 드는 에너지가 적게 된다는 얘기야. 발전에 드는 에너지. 한번 발전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뭐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근데 단점 보시면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죠? 왜냐면 바닷물 막아서 거기다가 세워놓고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고, 설치 장소도 제약이 있어요. 이 조차가 큰 데다가 해줘야지 조차가 작은 데다가는 안 하죠. 그래서 이 조력 발전은 주로 이 서해안 쪽에 많이 있죠. 자, 그 다음 이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생태계 혼란이 있죠. 그죠? 생태계 파괴, 갯벌 파괴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다음 파력 발전이야. 이 파력 발전은 파도야, 파도.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통이 있죠, 통. 자, 공기실이라고 해서 통이 있는데 거기 뭘로 만들었대? 시멘트 구조물이라고 돼 있잖아. 굉장히 단단한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막 방 같은 걸 만들었는데 밑에가 뚫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파도가 빵 하고 치면은 이 방에 있는 물의 수면이 위로 올라가네. 올라가게 되면은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네. 파도가 밀려갈 때는 어떻게 돼? 물의 수면이 내려가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공기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터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얻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연료비 거의 들지 않겠죠. 파도만 치면 되니까. 자, 소규모 발전이 가능해요. 대규모로는 못해, 이거. 그 다음에 방파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관리가 어려워. 왜냐면 지속적으로 파도가 치는 거거든. 자, 지속적으로 파도가 치는 되다 보니까 내구성이 점점 약해져. 부서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발전량 역시 차이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자, 이게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고요. 자, 이제 별표 꽉 쳐줘야 될 게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자, 연료전지는 별표를 꼭 좀 쳐주셔야 돼. 기억을 꼭 해줘야 되는데, 에이구. 자, 연료전지 보세요. 수소, 메탄올, 전염가스와 같은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개해넣죠. 그러니까 터빈을 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화학 에너지를 전자의 이동을 통한 전기 에너지로 직접 만드는 거야. 자, 직접 만든다라는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터빈 돌리는 개념이 아니야. 자, 보시면 어떤 거냐. 이 수소연료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원리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산화돼요. 자, 얘들아,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랑 결합이라고 그랬어. 그럼 전자랑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라 그랬어. 전자를 잃을 때 산화야.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림상에 이쪽 왼쪽에 있죠, 그죠? 마이너스 극에 보면 수소기체 H2로 되어 있었잖아. 얘가 산화되는 거야. 자, 산화되면은 어떻게 돼? 전자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전해질에서 수소 이온이 되는 거죠. H 플러스가 된 거 보이니? H 플러스가 됐잖아요. H2 하나 들어가, H2 두 개가 들어가서 H 플러스 네 개 만들었죠, 지금. 오케이? 그러면 전자 네 개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극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이렇게 이동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 극에서 뭐 하느냐? 이쪽에 산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또 전자를 얻게 되면서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돼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환원되는 거예요. 산화 환원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산화 환원을 이용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산화돼서 전자를 내놓고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이온화된 거야. 전자는 극을 통해서 전극을 통해서 이동한 거고 그 다음 전해질을 통해서는 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고서는 플러스 극 쪽에서는요. 자,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면서 수소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물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연료전지가 되는 거야. 자, 보자. 일반 전지와 수소 연료전지 비교 보이니 3번에? 자, 3번에 일반 전지 공통점 산화환원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극을 이용하는데 차이점 보세요. 일반 전지는 재충전하거나 폐기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고 생성 물질이 배출이 된다라는 화학 반응에 속하게 되는데 장점. 자, 오른쪽 장점 보세요. 자, 오른쪽 위에 장점. 299쪽의 장점. 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보다 효율이 높아요. 효율성이 높아. 그리고 물이 유일한 생성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오염적 영향이 없는 거지. 자, 단점 보세요. 근데 이걸 왜 안 쓰고 있느냐? 자, 이 수소 만드는 비용이나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단 비용 문제예요. 자, 비용이 많이 들고 이 수소가 가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도 힘들지만 저장도 힘들고 운송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수소는 가연성이야. 폭발의 위험이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가정 기기용 전원이나 휴대용 전원, 가정 예비 전원, 여기 우리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있잖아요. 이게 요즘 한창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지역 친환경 에너지 도시 적정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친환경 에너지 도시 같은 경우에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예 도시 자체를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시면은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말은 어렵지. 말은 어렵지만 간단해. 어떤 조건이냐? 현지 자원을 이용하고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고 단순하고 그 다음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 비용이 적거나 거의 없고 이런 조건들을 가지면 돼요. 보시면 생명 빨대, 큐드럼, 페트병 전구 전부 다 어디야? 못 사는 동네. 그죠? 자, 우리 요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몇 페이지야? 302쪽에 가면 나와 있어.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나와 있고 적정 기술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이나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하계동에 가면은 친환경 그 아파트 그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처럼. 자, 밑에 보시면 적정 기술 나와 있죠. 자, 이 적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생명빨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정수기 원리죠. 그죠? 자, 그 다음, 항아리 냉장고와 같이 물의 증발을 이용해서 신선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거. 큐드럼! 이 물 하나 길러 가려면은 어때야 돼요?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지역들. 근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아예 드럼통 저기 이렇게 이런 원형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 실어서 대굴대굴 굴려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적정 기술이야. 여기 페달 세탁기와 같은 것들 그렇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와카 워터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응결시켜서 모아주는 거야, 물로. 어? 그거고. 그 다음, 페트병 전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창문이 거의 없는, 그런데, 낮에 방안이 어두운데, 거기를 이제 페트병으로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방안이 밝게 보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린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300쪽을 보자. 300쪽. 300쪽 이 실험을 한번 보셔야 돼. 실험까지 다 얘기하고 한꺼번에 문제 풀자. 자, 300쪽 실험을 보시게 되면 백탄에 알루미늄 박 씌웠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백탄이 전극 역할을 하여 전지에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 박 씌운 다음에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그러니까 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뭐야? 전류가 잘 흐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순수한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지를 연결했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니? 기포가 발생한다 그랬죠? 요거 뭐예요? 물의 전기분해예요. 자, 요때 2번의 실험은 물의 전기분해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얘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물을 전기 분해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포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무슨 기포가 발생하겠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전지를 뗐어. 여기 지금 전지 떼고 뭘 붙여놨어요. 10분 정도 지난 후 건전지를 떼고요. 그 다음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어요. 그럼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불이 켜지네. 불이 켜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건전지가 그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켰는데 이 분해시키는 에너지를 공급했고요. 기포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그 다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이 이번에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가 형성되는 거야. 3번에서 발광다이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거기야.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산화되고 플러스 극에서 환원돼 가지고 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연료전지 실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이고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내용인데, 우리 일단은 몇 페이지냐? 299쪽에 문제 먼저 좀 해보자. 개념 속속 먼저 좀 해보자. 얘들아, 일단 299쪽 먼저 채점하자. 4번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재생. 5번에 조력발전, 파력발전, 6번에 OOX. 그 다음, 301쪽도 좀 해주세요. 301쪽 먼저 채점할까? 자, 1번에 OOXO, 2번에 2, 3번에 4. 여기서 질문. 여기 질문 없니? 2번에. 자, 2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 그 연료전지 전기에너지 발생인데 수소가 공급되는 전극은 수소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고 거기서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전자가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물이 형성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가, 그 다음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뒤에 거 다 풀어보자. 자, 303쪽 채점하자. 1번에 3, 2번에 4, 3번에 3, 4번에 자,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방출되는 두세 개의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원자핵을 계속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5번에 3. 야, 여기 페이지 질문부터 받자. 요 페이지 질문.
없어? 6번에 3, 7번에 4, 7번에 4,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A 운동, B 전기, C 열, 11번에 5, 12번에 4, 13번에 3, 14번에 5. 여기서 질문 4번에 몇 번? 4번이 몇 14번에 5. 여기서 질문 15. 일단 답부터 얘기할게. 15번에 4, 16번에 1, 17번에 3, 18번에 2.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만 가자, 이제. 7번에 어? 7번에 7번에. 기억 광학 7번의 기억에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 태양열과 광은 달라. 빛을 받아가지고서 전자이동이 나타나게 하면 태양광 발전이고, 그다음 열을 받아가지고 그 열을 이용하는 건 태양열 발전이고. 또 질문 기억 아니 12번에 기억 12번의 기억.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한다. 지금 일물썰물이잖아. 왼쪽에 물의 높이가 높고 오른쪽에 낮잖아. 그지? 높이 차이에 의한 이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운동 에너지도 이용하는 거야. 이게 다 역학적 에너지지. 자, 그래서 또 조력 발전하고 생력 발전하고 둘다 전자기입니다. 그 발전은 전자기 유도야. 연료전지 빼고는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야지. 다 이렇게 터빈 돌려가지고서는요, 회전을 통해가지고 전자기를 유도해내는 거죠. 화력 발전은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고. 그 다음, 수력 발전은 물을 떨어뜨려서 그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를 얻는 거고. 핵 발전은 핵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서는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역시 또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를 얻는 거고. 다 그렇게 전기를 얻는 거고. 다 연료전지는 아니고. 또 질문? 없니? 오케이, 끝.